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덥잖아요. 덥고 습하고 그래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시는데 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금방 지치고 기운이 없고 힘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수분이 나가고 그리고 이 땀은 짭짤하잖아요. 0.9% 염분, 소금과 땀이 나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것들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독소도 나가잖아요. 이렇게 몸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데 독소만 배출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도 같이 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보충을 해주셔야지 몸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름철 또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물, 따소물과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드시면서 저 너무 울렁거리는데요? 토했어요. 역해서 못 마시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2리터에 0.9% 염분을 맞춘 2리터의 소금물. 이 소금물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이라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걸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거 안 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라떼,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차가운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를 굉장히 차갑게 식게 만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장기가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기운이 없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잠깐은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안이 차갑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려고 우리 몸은 다시 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올리기 위해서 열을 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더 더워요. 그걸 바로 허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열을 내는데 또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나는 더 피곤해지고 또 특히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되죠.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커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름에 덥다고 자꾸 아이스 커피 마시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행동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땀으로 많이 수분이 배출이 되니까 여름에는 조금 더 충분하게 2리터 이상의 그 소금물을 드시는데 국물 형태로 해서 국물 식사를 하면서 국물 형태로 드시면 가장 좋고 그냥 물에다가 좀 따뜻한 체온보다 높은 그 온도의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차처럼 드시는 것도 매우 좋죠. 그러면 따뜻한 소금물 차를 드시게 되면 내부 온도, 장기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몸이 이게 후끈하면서 땀도 나고 덥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시원하다. 그 온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 이런 느낌 있죠? 그런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내 내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체온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몸이 애써서 열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덜 춥게 이렇게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타민 무기질도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메가요법으로 충분히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금물을 드셨을 때 울렁거려요, 역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억지로 소금물로 드시는 거는 일단 너무 힘들잖아요. 막 토할 것 같고 실제로 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소금을 따로 드시는 거죠. 가루로. 소금을 가루로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가루로 따로 먹게 되면은 좀 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굉장히 소금이 필요한 아이지만 소금물, 국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소금을 따로 주면 잘 찍어 먹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강에 대한 원리를 몰랐을 때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새우깡 마지막에 남은 그 가루 있죠? 그거를 막 핥아 먹을 정도로 새우깡 가루를 좋아했었는데 그게 다 염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라면 땡겨 하시는 분들도 이 라면에 짭짤한 그 국물, 그 소금 부족 때문에 그 국물을 땡겨 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면은 MSG고, 이제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방부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통되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고 거기에 뭐 짭짤한 이 MSG 외에 뭐가 있어요? 비타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기질이 있습니까? 뭐 좋은 성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라면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라면이나 이런 짠 게 땡길 때 그럴 때 소금물을 따뜻하게 해서 소금물 차를 드시게 되면 라면이 땡기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왜 소금물을 못 마시냐면은 위가 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네, 위가 그냥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국물 형태로 마셨을 때 이게 잘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비위가 약하다고 하죠. 네, 그런 느낌으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다거나 내 체질에 안 맞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위장이 염증도 많고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위장이 얼만큼 안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게 위가 안 좋다라는 것도 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사람, 좀 많이 안 좋은 사람,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 이 군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소금물 마셨는데 참을만 해. 그냥 이 정도는 그래도 참고 먹을만 하다. 이러면 그냥 조금 안 좋으신 분, 근데 막 진짜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럴 정도면 염증이 굉장히 많고 위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토를 하거나 절대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신것도 잘 못 먹거든요. 신거를 정말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가 아주 극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양치질 할 때 이렇게 헛구역질 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헛구역질 많이 났었어요. 헛구역질 나시는 분들도 위가 이렇게 입 구강부터 해갖고 식도부터 해서 이렇게 쫙 소화기관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염증이 많으면은 이렇게 양치질 할 때 이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구토가 날 것 같이 헛구역질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위장이 정말 많이 안 좋구나, 어느 정도 안 좋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소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위가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도 위장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위장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위장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장 세포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바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혈액이 위장까지 잘 공급이 되고, 그래서 위장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어야지 위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장으로 가는 혈액이 벌써 줄어들고, 그리고 미세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위장이 굳는 거예요. 굳고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국물이 잘 안 먹혀요. 이미 골든타임을 넘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국물 많이 드셔야 되고, 소금물, 비타민, 무기질, 이런 피를 만드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셔야지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소금물을 먹었을 때 울렁거린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소금을 가루로 따로 드시고 물을 마시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소금과 물을 충분히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아침 식사 잘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밤 동안 내가 먹은 에너지들이 다 세포로 전달돼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는 밤 동안 굶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분을 몸이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것은 위가 딱딱하게 굳어서 위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못하는 거죠. 내 몸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피가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피가 더 잘 흐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다리 같은 경우 이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펌프질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이게 걸어 다니는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피가 다시 위로 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는 동안에는 누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장과 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그 기본적인 혈류량 외에는 낮만큼 낮에 움직일 때만큼 피가 잘 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장도 미세혈관이나 이런 게 막혀 있는 경우에 피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자는 동안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굳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 생각이 없고 아침 잘 안 먹게 되고 다른 거는 또 안 먹히고 이 머리가 멍하니까 커피를 또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굉장히 나의 혈관을 더 망치고 대사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염증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아침에 잘 안 먹히더라도 국물을 꼭 드셔야 되고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지 뇌의 영양소로 사용이 되고 우리 몸의 세포의 그 포도당이 영양분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침은 국물과 밥, 반찬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죠. 혹은 한식이 싫은 경우에는 뭐 야채 스프나 뭐 이런 거랑 빵, 호밀빵 같은 거 뭐 이런 거랑 그 샐러드 이런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 여름도 건강하게 잘 나보도록 잘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행복한 여름 되세요. 오늘 또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폭우 피해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름을 건강하게 좀 즐겁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